60세 이상이라면 이미 느끼셨을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 첫 발을 내디딜 때, 다리가 뻣뻣하거나 계단을 오를 때 갑자기 힘이 빠지는 경험.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어서 당연한 거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절대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사실 지금부터 단 한 달만 관리해도 다리 근육은 다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나이가 들어도 여전히 회복할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근육은 뼈와 달리 끊임없이 분해되고 합성되는 조직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그 속도가 급격히 느려진다는 점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는 아무런 관리 없이도 매년 1%씩 근육이 줄어듭니다. 10년 후엔 다리 근육의 10%가 사라지는 셈이죠.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처럼 자유롭게 걷지 못하고 손잡이를 잡아야 겨우 일어나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놀라운 사실은 이 과정이 단순히 나이 탓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못된 생활 습관이 근육 감소를 가속화합니다. 예를 들어 오래 앉아있는 생활 단백질, 부족한 식사, 밤, 늦은 과식 등이 다리 힘을 빠르게 앗아갑니다. 의학계에서는 이를 조용한 근육 도둑 사르코페니아라고 부릅니다. 겉으로는 티가 안 나지만 어느 순간 균형을 잃고 넘어지며 큰 부상을 불러오죠. 그렇다면 희망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이미 많은 연구가 밝혀냈습니다. 하루 10분의 가벼운 습관만 바꿔도 한 달 안에 다리 근육이 눈에 띄게 회복된다는 사실 말입니다. 단백질을 어느 시간대에 먹느냐, 앉아있는 시간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떤 간단한 동작을 매일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흥미로운 점은 의사와 학자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이 있다는 겁니다. 근육 감소의 주범은 단백질 부족이다 라는 주장과 진짜 원인은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다 라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답은 둘 다 맞습니다. 결국 식사와 습관이 함께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서 잠깐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시죠. 나는 오늘 내 다리를 살리는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근육을 잃게 만드는 선택을 했는가? 단순한 질문이지만 답은 분명할 겁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다리 근육을 되살리는 의외의 습관, 3가지와 반드시 끊어야 할 위험한 습관 4가지를 알게 되실 겁니다. 단지 이 차이를 아는 것만으로도 앞으로 10년의 걸음걸이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살고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지역 어르신들과 경험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함께 실천하는 힘이 훨씬 큽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10년 후에 다리 건강을 결정짓는 열쇠입니다. 놓치시면 근육의 일사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부터 다리 힘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그럼 첫 번째 습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습관 1.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 아침에 일어나 침대에서 일어나는 순간 다리가 뻣뻣해 힘이 잘 안 들어가는 경험 있으셨죠? 많은 어르신들이 자고 나면 원래 그런 거지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는 그 순간이 하루 근육 건강을 좌우하는 황금 시간입니다. 바로 첫걸음 스트레칭 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아침일까요? 밤새 잠을 자는 동안 근육은 긴장 상태에서 풀려 있다가 굳어집니다. 혈액순환도 느려지고 근육 속 단백질 합성도 잠시 쉬게 되지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바로 움직이면 무릎과 허벅지 근육이 경직되어 넘어질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노인 낙상의 상당수가 아침에 일어나는 순간에 일어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이때 단 3분만 투자해도 상황은 달라집니다. 먼저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발끝을 위아래로 천천히 10회 움직여주세요. 발목 근육이 펌프처럼 작용해 피를 다리에서 심장으로 보내줍니다. 이어서 무릎을 번갈아 가볍게 들어 올리며 허벅지 앞 근육을 깨웁니다.
마지막으로 두 손으로 무릎을 살짝 누르면서 허벅지를 늘려주는 동작을 해보세요. 이 간단한 루틴만으로도 아침 첫걸음이 훨씬 가볍고 안정적이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간단한 스트레칭이 단순히 몸을 푸는 정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2019년 일본 국립노화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매일 아침 3분 스트레칭을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6개월 후 근육량 감소가 절반 이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균형 능력도 크게 향상돼 낙상 위험이 무려 40% 이상 줄었다고 합니다. 흥미로운 건 학계에서 여전히 의견이 갈린다는 점입니다. 일부 의사들은 스트레칭은 근육 강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합니다. 반대로 재활의학과 의사들은 스트레칭이 근육을 직접 키우지는 않더라도 혈류를 깨워 근육 합성을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어느 쪽 말이 맞을까요? 저는 두 가지 다 옳다고 생각합니다. 스트레칭만으로는 근육이 커지진 않지만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마치 밭을 갈아엎지 않으면 씨앗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것처럼요.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시나요? 그 짧은 동작들이 정말 큰 차이를 만들까? 네, 만듭니다.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증명해 주셨습니다. 저희 진료실에 오신 74세 김모 할머니는 아침마다 무릎이 시큰거려 한동안 걷기가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침 스트레칭을 한 달간 꾸준히 하신 뒤 이젠 아침이 기다려져요. 발이 바닥에 닿는 순간부터 다리가 가볍습니다라며 활짝 웃으셨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아침부터 따라해 보시길 권합니다. 단 3분 침대 옆에서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들어 올리고 허벅지를 눌러주는 것. 이 작은 습관이 하루 전체 다리 힘을 바꾸고 한 달 뒤에는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까지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렇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아침 당신의 첫 걸음은 어땠나요? 무겁고 두려운 걸음이었나요? 아니면 가볍고 힘찬 걸음이었나요?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의외의 단백질 타이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무엇을 먹느냐가 다리 근육 회복의 핵심이 됩니다. 습관 2. 의외의 단백질 타이밍. 많은 분들이 단백질의 중요성은 알고 계십니다. 고기를 먹어야 힘이 난다 두유나 두부가 근육에 좋다 같은 말은 익숙하시죠? 그런데 의외로 거의 아무도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단백질은 언제 먹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점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시간대에 따라 효과가 천차만별이 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단백질은 근육 합성을 돕는 재료입니다. 그런데 그 재료를 활용해 근육을 지어 올리는 건설 인부는 바로 성장 호르몬과 인슐린 같은 대사 호르몬입니다. 문제는 60세 이후 이 호르몬의 분비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단백질을 먹으면 제대로 쓰이지 못하고 그냥 에너지원으로 태워져 버리거나 심하면 지방으로 쌓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먹어야 할까요? 연구 결과가 말해줍니다. 아침 식사 직후 혹은 오전 중에 단백질을 챙기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왜냐하면 밤새 굶은 몸은 단백질 합성 효소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교토대 연구팀은 65세 이상 노인 120명을 대상으로 실험했습니다. 같은 양의 단백질을 아침, 점심, 저녁에 각각 섭취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아침 단백질 그룹이 12주 후 근육량 증가율이 가장 높았고 보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단백질 양보다 타이밍이 더 큰 차이를 만든 것입니다. 여기서 재밌는 논쟁이 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아침 단백질보다 하루 총량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하루 육식을 꼬박꼬박 챙기면 언제 먹든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반대로 다른 연구자들은 노인의 경우 아침 단백질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아침은 인체의 합성 스위치를 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느 쪽이 맞다고 보이십니까?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아침 단백질이 하루 전체 근육에 불씨를 지펴준다. 결국 아침에 불을 지펴야 점심과 저녁 단백질도 불 속에 잘 들어가 근육을 키우는 연료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음식을 어떻게 챙겨야 할까요? 아침에 고기를 구워 먹기는 부담스럽죠. 대신 간단히 가능한 방법들이 있습니다. 삶은 달걀 하나, 두유 한 잔, 그릭 요거트 한 컵 또는 두부 반 모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에 소량의 견과류를 곁들이면 필수 아미노산이 보강되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68세 남성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늘 저녁에만 고기를 먹고 아침은 빵과 커피로 가볍게 해결하셨습니다. 6개월 뒤 근육량 검사를 해보니 허벅지 근육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에 달걀과 두유를 추가하도록 권했습니다. 불과 8주 만에 계단 오르내림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습니다. 그때 환자분이 하신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나는 운동을 더 한 게 아닌데 그냥 아침에 달걀 하나 더 먹었을 뿐인데 다리가 다시 힘을 내는 것 같아요. 이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지금 여러분의 아침 식탁에는 무엇이 올라와 있나요? 혹시 빵 한 조각, 잼 커피만으로 끝내고 계시진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부터 달걀 하나, 두유 한 잔을 더해보세요. 그 한 끼가 1년 뒤 다리 근육을 살리고 5년 뒤 여러분의 독립적인 삶을 지켜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습관을 보셨습니다. 아침 단백질 타이밍은 단순한 영양 팁이 아니라 근육 건강의 황금 열쇠입니다. 이어지는 세 번째 습관은 더욱 놀랍습니다. 앉아서도 할 수 있는 단 7분의 의자 운동. 바로 다리 근육을 직접 깨우는 방법입니다. 습관 3. 하루 7분 의자 운동. 많은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운동이 좋다는 건 아는데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든데 어떻게 운동을 하라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무릎과 허리가 약해지면 오히려 운동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더 약해지고 더 아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리 근육은 사용하지 않으면 빠르게 줄어드는 가장 민감한 근육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의자 운동입니다. 특별한 운동기구가 필요 없고 넘어질 위험도 거의 없는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하루 7분만 투자하면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이 깨어나 다리 힘이 살아납니다. 첫 번째 동작은 의자 스쿼트입니다. 의자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10회 반복합니다. 중요한 건 완전히 일어나지 말고 무릎이 펴지기 직전에 다시 앉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허벅지 앞 근육 대퇴사두근 이 강하게 자극됩니다. 무릎 관절이 불안하다면 의자 팔걸이나 옆에 있는 탁자를 잡고 하셔도 좋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앉은 상태에서 다리 뻗기입니다. 등을 곧게 세우고 의자에 앉아 한쪽 다리를 천천히 앞으로 뻗어 5초간 유지한 뒤 내립니다. 양쪽 다리 각각 10회씩 반복합니다. 이 동작은 무릎 주위 근육을 안정화시키고 허벅지 앞뒤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세 번째는 발 뒤꿈치 들기입니다. 앉은 상태에서 양발 뒤꿈치를 동시에 들어 올렸다 내립니다. 종아리 근육이 자극되면서 다리 전체의 혈액순환이 좋아집니다. 이때 발끝은 바닥에 고정하고 천천히 올렸다 내리는 게 핵심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렇게 단순한 동작이 실제로 다리 근육 감소를 막아준다는 점입니다. 2020년 미국 노인학회 연구에 따르면 하루 7분 의자 운동을 꾸준히 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3개월 후 보행 속도가 빨라지고 계단 오르내림 능력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근육량뿐 아니라 삶의 질 자체가 달라진 것입니다. 물론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앉아서 하는 운동은 효과가 미미하다라는 주장이지요. 실제로 젊은 층에서는 더 강도 높은 운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60세 이후 어르신들에게는 꾸준히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운동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작은 자극도 지속되면 근육을 살리고 낙상 위험을 크게 줄입니다.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설명합니다. 운동은 거창하게 헬스장에 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의자에 앉고 일어나는 이 단순한 동작이 여러분의 무릎과 허벅지를 지켜줍니다. 실제로 72세 이모 어르신은 무릎 통증 때문에 걷기가 두려웠지만 하루 7분 의자 운동을 6주간 실천하신 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이 덜 시큰거려요. 집안에서도 걷는 게 더 편해졌습니다.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 네,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매일 하느냐의 차이입니다. 한 번은 의미가 적지만 매일 7분은 1년 뒤 엄청난 차이를 만듭니다. 이제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의자에 몇 번 앉았다 일어나셨나요? 댓글로 숫자를 적어주시면 스스로의 기록이 되고 다른 분들께도 자극이 될 것입니다. 오늘까지 3가지 습관을 보셨습니다.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 의외의 단백질 타이밍, 그리고 하루 7분 의자 운동. 이 3가지만 지켜도 한 달 후 다리 힘이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다리 근육을 살리려면 꼭 챙겨야 할 작은 요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수분과 비타민 D입니다. 이어서 4번째 좋은 습관, 수분 비타민 D 관리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추가 습관, 수분 비타민 D 관리. 많은 분들이 근육 건강을 이야기할 때 단백질과 운동만 떠올립니다. 하지만 의외로 놓치기 쉬운 2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물과 비타민 D입니다. 단순한 것 같지만 이 2가지가 부족하면 아무리 단백질을 먹고 운동을 해도 근육이 제대로 살아나지 않습니다. 먼저 수분입니다. 우리 근육의 약 70%는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목마름을 잘 느끼지 못해 수분 섭취가 줄어듭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어르신의 절반 이상이 만성 탈수 상태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탈수는 단순히 갈증만 문제가 아니라 근육 수축과 이완 능력을 떨어뜨려 다리에 쉽게 쥐가 나고 회복 속도도 늦춥니다. 왜 요즘 따라 다리에 쥐가 자주 나는지 모르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사실은 수분 부족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루 최소 1.5리터의 물을 나눠서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운동 전후에 한 컵 오후에 또 한 컵처럼 시간을 나눠 드시는 게 효과적입니다. 특히 따뜻한 보리차나 보온병에 담아둔 미지근한 물은 위장에 부담을 주지 않고 흡수도 잘 됩니다. 2번째는 비타민 D입니다. 비타민 D는 흔히 뼈 건강에만 좋다고 알려져 있지만 최근 연구에선 근육 기능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근육세포가 제대로 수축하지 못하고 힘이 약해집니다. 실제로 비타민 D 수치가 낮은 노인은 낙상 위험이 최대 2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문제는 한국인의 70% 이상이 비타민 D 부족 상태라는 것입니다. 특히 실내 생활이 많은 어르신일수록 심각하지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햇볕입니다. 하루 15분 정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 사이에 햇볕을 쬐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양의 비타민 D가 합성됩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햇볕을 쬐기 어려운 경우에는 음식이나 보충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연어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 계란, 노른자 버섯에도 비타민 D가 들어있습니다. 학자들 사이에서도 논쟁이 있습니다. 비타민 D 보충제는 필수다라는 주장과 자연 햇볕이면 충분하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햇볕이 가능한 계절에는 자연이 가장 좋은 약입니다. 하지만 겨울철이나 햇볕을 쬐일 시간이 없는 분이라면 보충제도 필요합니다. 중요한 건 수치가 부족하지 않게 유지하는 것이죠. 여기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오늘 나는 물을 몇 잔이나 마셨을까?
오늘은 햇볕을 쬐었는가? 이 두 가지 질문만 꾸준히 점검해도 근육 건강이 달라집니다.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세 김모 할아버지는 매일 무릎 통증과 잦은 다리, 쥐로 고생하셨습니다. 병원 검사에서 특별한 이상은 없었지만 수분 섭취량이 하루 500ml도 안 되고 비타민 D 수치도 낮았습니다. 그래서 하루 물 1.5리터와 주 3회 20분 햇볕 걷기를 권했습니다. 2달 뒤 다리에 쥐 나는 빈도가 눈에 띄게 줄었고 계단 오르기도 한결 수월해졌습니다. 운동을 바꾼 것도 아닌데 물과 햇볕만 챙겼더니 다리가 다시 힘을 내더군요라며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지금 여러분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큰돈이 드는 것도 힘든 운동도 아닙니다. 물 한 컵과 햇볕 15분. 이 단순한 습관이 근육을 깨우고 다리 힘을 살려줍니다. 자, 지금까지 좋은 습관들을 말씀드렸습니다. 아침 스트레칭 단백질, 타이밍 의자 운동, 그리고 수분 비타민 D 관리. 그런데 여기서 멈출 수 없습니다. 근육을 살리려면 좋은 습관만큼이나 피해야 할 나쁜 습관을 알아야 합니다. 이어지는 다음 부분에서는 오래 앉아있는 생활이 어떻게 근육을 망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 1. 오래 앉아있는 생활. 혹시 하루에 몇 시간을 의자에 앉아 보내시나요? TV 앞에서 스마트폰을 보면서 혹은 바둑판 앞에서 아마 생각보다 훨씬 긴 시간이 될 겁니다. 문제는 바로 이 오래 앉아있는 생활. 이 다리 근육을 가장 빠르게 약화시키는 주범이라는 사실입니다. 의학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을 좌식 생활, sedentary lifestyle이라고 부릅니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하루 8시간 이상 앉아있는 생활을 흡연만큼 위험하다고 경고합니다. 담배가 폐를 망치듯 좌식 생활은 조용히 근육과 혈관을 갉아먹습니다. 특히 다리 근육은 쓰지 않으면 단 2주만 해도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왜 그럴까요? 근육은 움직일 때마다 수축하고 이완하면서 혈액을 심장으로 밀어 올립니다. 흔히 제2의 심장이라 불리는 종아리 근육이 대표적이지요. 그런데 하루 종일 의자에 앉아 있으면 이 펌프 기능이 멈춥니다. 결국 혈액순환이 느려지고 근육은 산소와 영양을 충분히 공급받지 못해 점점 위축됩니다. 무릎과 허벅지가 먼저 힘을 잃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2018년 미국 노인학회에서 발표된 연구가 있습니다. 하루 10시간 이상 앉아있던 노인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근육량 감소 속도가 2배 이상 빨랐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낙상 위험도 1.8배나 높아졌다는 점입니다. 단순히 널 움직였다는 이유만으로도 근육이 급격히 사라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학자들은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도 하루에 30분 운동하면 상쇄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최근 연구들은 반대 결과를 내놓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을 하더라도 하루 종일 앉아있는 시간이 길면 그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루 30분 걷기만으로 충분할까요? 아니면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는 게 더 중요할까요?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앉아있는 시간을 끊는 것입니다. 앉아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근육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반대로 30분마다 한 번씩만 일어나 움직여도 근육은 놀라울 정도로 지켜집니다. 실제 사례가 있습니다. 69세 여성 환자분은 하루 대부분을 TV 시청으로 보내셨습니다. 무릎 통증이 심해 걷기 운동도 피하셨지요.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량이 또 줄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한 운동을 권하지 않고 단순히 30분마다 일어나 집안을 2분만 걸어 다니기를 부탁드렸습니다. 한 달 뒤 무릎 통증이 줄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며 깜짝 놀라셨습니다. 운동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다리가 덜 후들거려요 라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 계시진 않나요?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자리에서 1분만이라도 일어나 발목을 돌리고 두세 걸음만 걸어보세요.
그 작은 움직임이 근육을 살리고 혈관을 깨우며 10년 후에 보행 능력을 지켜줍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몇 시간을 앉아 있었는가? 그 답이 두렵게 느껴진다면 바로 그 순간이 변화를 시작해야 할 시간입니다. 다음으로는 두 번째 나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달콤함에 의지하지만 사실은 근육을 가장 빠르게 무너뜨리는 요소입니다. 바로 지나친 당분 섭취입니다. 나쁜 습관 2. 지나친 당분 섭취.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고기도 잘 안 먹고 기름진 음식도 안 먹는데 왜 근육이 약해질까요? 바로 그때 저는 물어봅니다. 혹시 단 음료 과자빵을 자주 드시나요? 사실 근육 건강의 가장 큰 적 중 하나가 바로 과도한 당분 섭취입니다. 달콤한 간식의 순간은 기운을 주는 듯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근육을 조용히 갉아먹습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면 이렇습니다. 당분을 많이 섭취하면 혈당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이때 인슐린이 과잉 분비되는데 문제는 인슐린이 혈당을 낮추는 과정에서 근육 단백질까지 분해해버린다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당분이 많을수록 근육의 벽돌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셈이죠. 실제로 2017년 미국 노인의학저널에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하루 당류 섭취량이 높은 노인 그룹은 3년 후 근육량이 현저히 줄어 있었습니다. 단백질을 충분히 먹어도 과도한 당분이 그 효과를 상쇄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당분과 근육의 관계에 대한 학자들의 논쟁입니다. 일부는 당분은 단순히 살만 찌우는 문제이지 근육과 직접 관련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다른 연구자들은 근육 세포 자체가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게 되어 단백질 합성이 막힌다고 설명합니다. 어느 쪽이 맞을까요? 저는 두 가지가 다 맞다고 봅니다. 살이 찌는 과정과 동시에 근육도 약해지는 것입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오늘 단 음료를 몇 잔이나 마셨는가? 과자를 몇 번이나 집어 먹었는가? 답이 두렵게 느껴지신다면 바로 그 순간이 바꿀 기회입니다. 작은 변화만으로도 근육은 다시 반응합니다. 콜라 대신 보리차 과자 대신 삶은 고구마 크림빵 대신 삶은 달걀. 단순한 선택이지만 한 달 뒤엔 근육의 힘과 지구력이 달라집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를 만난 적이 있습니다. 66세 여성분이셨는데 아침을 빵과 잼으로 오후에는 커피와 케이크로 때우셨습니다. 점심은 소량의 국과 밥뿐이었습니다. 검사해보니 허벅지 근육이 눈에 띄게 줄어 있었고 혈당 수치도 높았습니다. 제가 권한 건 거창한 식단이 아니었습니다. 간식을 줄이고 달걀과 두부를 하루에 하나라도 더 챙기세요. 단 2달 만에 다리에 힘이 붙고 계단을 올라가도 숨이 덜 찬다고 하셨습니다. 달콤한 걸 줄였을 뿐인데 이렇게 달라질 줄 몰랐어요라며 크게 놀라셨지요. 여러분도 지금 실천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마시려던 단 음료를 물이나 차로 바꾸는 것, 저녁에 과자 대신 두부 반 모를 곁들이는 것, 이 작은 결심이 근육을 살리고 혈관까지 보호합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단 걸 완전히 끊어야 하나요? 아닙니다. 삶의 즐거움까지 빼앗을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양과 빈도를 줄이는 것입니다. 가끔 소량으로 즐기는 건 괜찮습니다. 하지만 매일 습관적으로 섭취하는 건 근육을 조용히 무너뜨립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근육을 지키는 선택을 했는가? 아니면 무너뜨리는 선택을 했는가? 답은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오래 앉아있는 생활과 지나친 당분 섭취라는 두 가지 나쁜 습관을 보셨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나쁜 습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놓치고 있는 늦은 밤. 과식이 근육에 어떤 해를 끼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 3. 늦은 밤 과식. 밤에만 되면 입이 심심해서 뭔가를 찾게 돼요. 이런 말씀 참 많이 듣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저녁 식사 후에도 과자를 먹거나 라면 밥을 한 번 더 챙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늦은 밤 과식이야말로 근육을 조용히 약화시키는 세 번째 나쁜 습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 몸은 밤이 되면 성장 호르몬을 분비해 손상된 근육을 회복시킵니다. 그런데 늦은 밤 과식은 소화기관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방해합니다. 마치 공사장에서 인부들이 쉬면서 건물을 고쳐야 하는데 밤새 다른 작업이 들어와 쉬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결국 근육 회복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다음날 아침 다리는 더 무겁고 힘이 빠진 느낌을 주게 됩니다. 둘째, 늦은 밤에 섭취한 음식은 에너지로 쓰이지 못하고 지방으로 저장됩니다. 근육을 키우려던 재료가 오히려 뱃살과 허벅지 지방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늦은 밤 과식을 자주 하는 노인일수록 사르코페니아 근육 감소증과 비만이 함께 오는 위험이 높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2019년 한국영양학회에서 발표된 자료에 따르면 같은 칼로리를 섭취해도 아침에 먹은 그룹보다 밤에 먹은 그룹의 근육량은 줄고 지방량은 더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밤에는 대사율이 낮아지고 근육 합성 효소의 작동이 둔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런 반론도 있습니다. 늦은 밤이라도 단백질 위주의 간단한 간식은 오히려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슬리핑 프로틴이라고 해서 취침 전에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 노인들이 근육 회복 속도가 더 빨랐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답은 무엇일까요? 저는 이렇게 정리합니다. 늦은 밤에 먹는 음식이 가벼운 단백질 간식이라면 도움이 되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라면, 빵, 과자, 밥 같은 고칼로리 음식이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경우에 속하시나요? 혹시 저녁 9시 이후 라면 한 그릇이나 빵 한 조각을 드시지 않으셨나요? 그 한 번의 선택이 근육 회복을 방해하고 다음날 피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환자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71세 남성 환자분은 저녁 식사 후에도 습관적으로 라면이나 김치를 곁들인 밥을 드셨습니다. 낮에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아침마다 다리가 무겁고 계단 오르기가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권한 건 단순했습니다. 저녁 8시 이후엔 식사 대신 따뜻한 차 한 잔과 삶은 달걀 하나만 드세요. 2달 뒤 놀랍게도 아침 피로가 줄고 다리에 힘이 붙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밤에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되나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과식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배가 고플 땐 작은 단백질 간식, 예를 들어 삶은 달걀 두유 한 잔 혹은 무가당 요거트를 선택하면 됩니다. 하지만 라면, 떡, 과자 같은 고당, 고지방 음식은 근육을 무너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질문해 보세요. 나는 지금 근육을 살리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아니면 망치는 음식을 먹고 있는가? 답이 달라지면 내일 아침의 다리 힘도 달라집니다. 이제 세 번째 나쁜 습관까지 보셨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겉보기엔 사소하지만 다리 근육을 은근히 무너뜨리는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한쪽 다리에만 체중 싣기, 무릎 꿇고 오래 앉기 같은 작은 행동들입니다. 이어지는 섹션 9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쁜 습관,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 나는 운동도 하고 단백질도 챙기는데 왜 무릎이 계속 아플까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그럴 때 제가 확인하는 건 거창한 식습관이나 운동법이 아닙니다. 오히려 일상 속에서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는 습관입니다. 줄을 서거나 대화를 할 때 무심코 왼쪽이나 오른쪽 다리에만 힘을 주고 서 있지 않으신가요? 이런 자세는 특정 근육만 과도하게 사용하게 하고 반대쪽은 점점 약해지게 만듭니다. 결국 양쪽 근육의 균형이 깨지고 무릎 관절에 불필요한 압력이 가해집니다. 또 하나 흔한 습관이 있습니다. 바로 무릎을 꿇고 오래 앉기입니다.
전통적으로 방바닥에 앉는 문화가 있는 한국 어르신들에겐 더욱 익숙한 자세죠. 하지만 무릎을 구부린 채 장시간 앉아 있으면 관절과 근육에 지속적인 압박이 가해집니다. 특히 무릎 연골이 약해진 60세 이후에는 관절 손상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다리를 꼬고 앉는 습관도 문제입니다. 혈액순환을 방해하고 골반과 척추의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나는 편해서 그렇게 앉는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다리 근육과 혈관을 조용히 괴롭히는 습관인 셈이죠. 2016년 대한정 형해과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무릎 관절 질환을 가진 환자의 40% 이상이 이런 생활 습관을 오랫동안 유지해왔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운동 부족보다 잘못된 자세가 더 큰 원인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학자들 사이에선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은 단순히 관절에만 영향을 줄 뿐 근육에는 큰 차이가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반대로 근육은 관절과 붙어 움직이기 때문에 작은 습관이 누적되면 근육 약화로 이어진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소한 습관이 근육에 영향을 미칠까요? 아닐까요? 저는 임상에서 수많은 환자를 보면서 확신합니다. 작은 습관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한쪽 다리에만 체중을 싣던 74세 어르신은 결국 무릎이 한쪽만 심하게 닳아 인공관절 수술을 받으셔야 했습니다. 반대로 자세 교정을 통해 균형을 회복한 70세 여성 환자는 무릎 통증이 줄고 다시 시장을 다니실 수 있었습니다. 이쯤에서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세요. 나는 오늘 몇 번이나 다리를 꼬았는가? 서 있을 때 양쪽 다리에 똑같이 체중을 실었는가? 무릎을 꿇고 오래 앉지는 않았는가? 이 질문들에 솔직히 답하다 보면 내 근육을 갉아먹는 진짜 원인이 보일 것입니다. 해결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서 있을 때는 양쪽 다리에 힘을 고르게 분산시키고 앉을 땐 의자에 등을 붙여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 바닥에 앉아야 한다면 무릎을 꿇기보다 방석에 걸터앉는 자세를 선택하세요. 작은 변화지만 근육과 관절을 동시에 보호하는 길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무심코 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잠시 자세를 점검해 보시겠어요? 다리를 꼬고 계신다면 풀어주시고 허리를 곧게 세워보세요. 단 1분의 교정이 10년 뒤에 다리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4가지 나쁜 습관까지 모두 살펴보았습니다. 오래 앉아있는 생활 지나친 당분 섭취, 늦은 밤 과식, 그리고 무심코 반복하는 작은 행동들. 그렇다면 이 나쁜 습관들을 좋은 습관으로 바꿨을 때 실제로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이어지는 섹션 10에서는 72세 할머니의 놀라운 변화 사례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정적 울림, 72세 할머니의 변화 사례.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단순한 수치나 검사 결과보다 더 큰 울림을 주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환자분의 삶이 바뀌는 과정을 지켜볼 때입니다. 오늘은 제가 만난 72세 김모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김 할머니는 처음 진료실에 오셨을 때 표정이 무척 어두우셨습니다. 선생님, 시장까지 걸어가고 싶은데 2-3걸음만 걸어도 다리가 후들거려요. 늘 장을 직접 보러 다니던 분이었는데 점점 다리가 말을 듣지 않아 집에만 머무르게 되신 겁니다. 이러다 평생 집에 갇히는 건 아닐까,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목소리에 묻어났습니다. 검사를 해보니 근육량이 또래 평균보다 15%나 낮았습니다. 무릎 관절에도 무리가 오고 있었죠. 하지만 놀랍게도 해결책은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라 생활 속 작은 습관 변화였습니다. 저는 할머니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루 10분만 투자해보세요.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 아침 단백질 한 끼 의자 운동 7분, 그리고 물과 햇볕. 이 4가지만 꾸준히 하시면 달라집니다.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뭘 바꿀 수 있을까 하지만 할머니는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딱 1달만 해보자는 마음으로 시작하신 거죠. 첫 주에는 발목 돌리기조차 버거워하셨습니다.
하지만 둘째 주가 되자 아침 스트레칭 후 다리가 덜 뻣뻣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주에는 아침마다 삶은 달걀과 두유를 챙기셨습니다. 생각보다 부담 없네요. 밥 먹고 달걀 하나 더 먹는 건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넷째 주 의자에서 일어나는 횟수가 5회에서 15회로 늘어났습니다. 한 달 뒤 다시 배웠을 때 할머니의 얼굴은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이제는 시장까지 걸어갈 수 있어요. 버스도 탈 수 있고 친구도 다시 만나러 갑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눈에 맺힌 눈물이 아직도 잊히지 않습니다. 단순히 다리에 힘이 생긴 게 아니라 삶의 자유와 웃음을 되찾으신 것이었습니다. 이 사례는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근육은 나이가 많다고 해서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많을수록 작은 변화에 크게 반응합니다. 20대는 운동을 해도 눈에 띄는 변화가 느리지만 70대 이후에는 오히려 생활 습관 하나만 바꿔도 몸이 금세 반응합니다. 마치 메마른 땅에 단비가 내리면 바로 꽃이 피어나는 것처럼요. 물론 학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논의가 있습니다. 노인에게 근육 회복은 제한적이다라는 회의적인 의견과 노인일수록 꾸준한 습관 변화로 회복 가능하다는 낙관적인 연구가 맞섭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에서 수많은 어르신들을 보며 확신합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근육은 반드시 반응한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도 나는 이미 늦었어라고 생각하시나요? 김 할머니의 이야기를 기억해 주세요. 72세에도 다리를 되살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60대, 70대 때 여러분께는 아직 충분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오늘 다리를 살리는 습관을 하나라도 했는가? 작은 답변이 내일의 변화를 만듭니다. 자, 이제 실제 사례를 통해 희망을 보셨습니다. 다음 섹션 11에서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을 정리하며 근육 건강을 위한 핵심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약 좋은 습관 vs 나쁜 습관. 이제까지 긴 여정을 함께 걸어오신 여러분 잠시 숨을 고르며 전체 내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핵심은 아주 단순합니다. 좋은 습관은 근육을 살리고 나쁜 습관은 근육을 망친다. 먼저 좋은 습관 4가지를 다시 떠올려 봅시다. 1. 아침 첫걸음 스트레칭. 발목을 돌리고 무릎을 들어 올리며 허벅지를 깨워주는 3분. 이 작은 동작이 하루의 근육 합성을 여는 열쇠가 됩니다. 2. 의외의 단백질 타이밍. 아침 식사 직후 달걀, 두유, 두부 같은 단백질을 챙기는 것. 같은 양을 먹어도 아침에 먹을 때 근육으로 가는 효과가 훨씬 큽니다. 3. 하루 7분 의자 운동. 앉았다 일어나기, 다리 뻗기, 발 뒤꿈치 들기. 특별한 기구도 넓은 공간도 필요 없습니다. 단 7분이 10년 뒤 보행 능력을 결정합니다. 4. 수분, 비타민 D 관리. 하루 1.5리터 물과 햇볕 15분. 근육의 70%를 차지하는 수분과 근육 회복에 필수적인 비타민 D를 채워주는 습관입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나쁜 습관 4가지도 있었습니다. 1. 오래 앉아있는 생활. 하루 종일 의자에만 앉아있으면 근육은 불과 2주 만에도 줄어듭니다. 30분마다 일어나 움직이는 것이 근육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이후 지나친 당분 섭취. 단 음료 과자빵은 혈당만 올리는 게 아니라 근육 단백질을 분해합니다. 작은 즐거움이 큰 손실로 이어지죠. 3. 늦은 밤 과식. 성장 호르몬이 근육을 회복해야 할 시간에 위장이 계속 일하면 회복은 방해받고 음식은 지방으로 쌓입니다. 4. 마무리. 오늘부터 시작하는 다리 건강 혁명. 지금까지 긴 여정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리 힘을 살리는 좋은 습관 4가지와 근육을 무너뜨리는 나쁜 습관 4가지를 살펴봤습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내일의 발걸음을 바꾸고 10년 뒤의 삶을 지켜준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건강 상담을 하다 보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미 늦었어. 이제 와서 뭘 바꾼다고 달라질까 하지만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늦지 않습니다. 근육은 정직하기 때문에 나이가 70세든 80세든 자극을 주면 반드시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아침에 스트레칭을 하고 아침 식탁에 단백질 하나를 더 올리고 하루 7분만 의자 운동을 해보세요. 거기에 물 한 컵과 햇볕 15분을 더한다면 다리는 반드시 다시 힘을 되찾습니다. 반대로 오래 앉아 있거나 단 음료와 과자를 습관처럼 먹거나 늦은 밤 과식을 반복한다면 근육은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결국 다리는 약해지고 걷는 자유를 잃게 되겠지요. 우리는 모두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근육을 살리는 길 아니면 잃는 길. 여러분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이 희망을 선택하리라 믿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는 건 이미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작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가장 놀라웠던 습관은 무엇이었나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른 시청자분들께도 큰 힘이 됩니다. 또 여러분이 살고 계신 도시나 동네를 함께 적어주시면 비슷한 지역 어르신들과 서로 응원하고 격려할 수 있습니다. 건강은 혼자가 아니라 함께 지킬 때 더 강해집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은 단순한 버튼이 아닙니다. 이 소중한 정보가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전해져 더 많은 다리가 힘을 되찾을 수 있도록 돕는 작은 실천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다른 이들의 삶을 바꾸는 씨앗이 됩니다. 지금부터 다시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근육은 언제든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습관을 심으시고 내일은 조금 더 가벼운 발걸음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함께 제대로 해냅시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힘이 되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무심코 하는 작은 행동들. 한쪽 다리에 체중 싣기, 무릎 꿇고 오래 앉기 다리 꼬기. 사소해 보여도 누적되면 관절과 근육을 망칩니다. 좋은 습관과 나쁜 습관. 단순히 목록만 보면 너무 당연해 보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꾸준히 실천하느냐 아니면 무심코 반복하느냐입니다. 근육은 정직합니다. 매일 올바른 자극을 주면 반드시 살아납니다. 반대로 잘못된 습관을 계속하면 조용히 녹아내립니다. 여기서 잠시 질문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 나는 몇 개의 좋은 습관을 실천했고 몇 개의 나쁜 습관을 저질렀을까? 이 질문에 솔직히 답하는 것만으로도 변화의 출발선에 서게 됩니다. 학자들 사이에도 여전히 논쟁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근육은 어쩔 수 없이 줄어든다라는 주장과 습관만 바꿔도 노인도 근육을 지킬 수 있다는 의견이 대립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례들은 후자의 손을 들어줍니다. 앞서 말씀드린 72세 할머니처럼 단 한 달의 습관 변화로 다시 시장을 걸을 수 있게 된 분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결국 핵심은 단순합니다. 좋은 습관은 근육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나쁜 습관은 약화시키고 망치고 빼앗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이 요약이 여러분께 작은 나침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설피에서 다리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결심과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